안녕하세요. 버려진 디자인은 의미가 없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배민스터 디자인팀 차태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이 우선순위 밀리고 프로젝트 엎어지면서 결국 못 쓰게 된 그런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흔한 일이라서 다들 비슷한 경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팀은 그런 이유로 버려지는 디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버려지는 디자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버리지 않을까 궁리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버려지고 세상에 빛을 못 본 디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버리지 않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실행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밀리고 취소됩니다. 작게는 단순 기능 개선 과제부터 크게는 프로덕트 개편 과제까지 프로덕트가 중단되고 밀리면서 수많은 디자인들이 버려지는데요. 새로운 우선순위 때문에 기존 과제가 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변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는 하나의 분명한 이유로 시작되지만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중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밀리는 일은 일하다 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인데요. 근데 이게 아무리 흔한 일이라고 한들 그 상황을 마주하는 당사자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결과물 하나하나가 모두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충 만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고 취소되는 이런 소식이 더 아쉽고 허무하고 참 야속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잘 예측하고 계획해서 실행하지 말던가, 그쵸?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알면 회사를 왜 다니겠어요. 벌써 점집 차리고도 남았지. 그냥 훌훌 털어내고 다른 일 하는 게 현명한 태도지만 사실 완전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떤 이유로 밀리고 중단됐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 전문 분야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일인데. 근데 그 이유를 이해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 남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자든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분야를 막론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나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이 결과물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게 하고 싶고 성과도 내서 인정을 받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은커녕 기껏 만든 결과물을 어디에 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쏙 들어간 것 같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 디자인, 내 노력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무슨 법칙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일은 꼭 사람을 따라다니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프로젝트 엎어진 사람들이 다른 일을 맡아도 또 엎어지고 그래요. 이렇게 몇 번씩 일이 중단되거나 밀리게 되면은 사람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분명 서비스 잘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만들어봤자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어차피 또 밀릴 건데 대충 해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제 앱에 배포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처받은 거죠.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이 느낌 하나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다면 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안 들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안 버리면 돼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디자인 안 버리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디자인 하나도 안 버리는 디자인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저희 팀인데요.
이제야 정식으로 저희 팀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배민스토어 디자인팀은 배민 앱에서 음식 배달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들을 디자인하는 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민에서 얘네 이런 것도 파네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딱 봐도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리소스가 넉넉해서 아니면 우선순위가 높아서 다 실행했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저희도 가끔씩 프로젝트 밀리고 중단되고 하는데 이 디자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하나 되게 저희가 문제 정의도 열심히 하고 아웃풋도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이걸 어디다 쓸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꼭 이걸 지금 써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모든 일들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이렇게 시점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어차피 시간은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흘러가잖아요. 그 나중이 지금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 당장 내 디자인이 앱에 배포가 되냐 마냐는 사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여요. 언젠간 되겠지. 차라리 미래 시점의 모습을 구체적인 형태로 그려내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 않나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점을 바꿔서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보기로 했어요.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이건데요. 저희 팀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같은 목적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갖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말로는 힘들어요. 아무리 싱크업 미팅을 여러 번 해도 다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 결과물은 형상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아까처럼 화면을 직접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감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배민 안에 있는 모든 커머스 서비스들을 다 디자인하는데 각 서비스마다 들고 있는 기능도 다르고 담당자마다 생각하는 중요한 과제들도 전부 달랐어요. 그래서 각 서비스 담당자들이 같은 목적지들을 그리기 위해 먼저 이해를 맞춰야 했었는데요. 디자인팀에서는 여기 있는 이 주요 정보들을 수집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배민 커머스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서로 파편화된 생각들을 하나로 묶고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슈에서 연결되는 구체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매핑해놨거든요. 사실 이게 이전에 했던 선행 과제들을 넣어둔 거였어요. 원래였었으면은 선행으로 끝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법한 그 버려진 디자인이었는데 여기에 연결시켜 두니까 얘기를 나누는 재료로 쓰시더라고요. 앞서서는 싱크업 도구로서 디자인의 강점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디자인 결과물로는 생각을 다 모으기엔 부족해요. 선행 디자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미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깊게 고민하고 시안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면은 와 좋네요 짝짝짝 딱 이 정도 반응이 와요.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딱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하자라는 식이라서 김이 팍 셉니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일 같지가 않거든요. 만드는 사람은 진짜 모든 상황을 깊게 고민했겠지만 보는 사람은 그냥
멋진 스케치인 거예요. 저게 내 일이다라는 생각까지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처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혼자 다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제시하지 말고 반대로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집어넣어야 돼요. 내 고민이 저기 들어가 있네? 저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면서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까운 미래에 갔다 오기입니다. 가끔씩 무슨 컨셉 디자인들 보면 너무 멋진데 현실감이 전혀 없잖아요. 너무 먼 미래를 그려서 그래요. 사실 먼 미래는 오히려 그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에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모두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안을 만드는 감각이 그래서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까운 미래를 갔다 온다고 해요. 아까 모았던 유관부서의 수많은 고민들과 리서치나 데이터를 찾아서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면서 가상의 디자인 결과물을 실제 문제에 연결짓는 건데요. 이거는 선물하기 미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오로지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로만 채워넣었던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조직 관점에서만 문제들이 정의되고 화면이 그려져서 실제 유관부서에서 이걸 공유받았을 때는 엄청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 공감해 주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커스터마이징 기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조직에서는 MVP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고요. 동시에 저희는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이게 진짜 유저가 원하는 기능이 맞는지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이게 성공적으로 구체화돼서 실제 프로덕트로도 배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분들 발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요. 다 해서 남죽입니다. 디자인에서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은 모두가 혼란스러워요. PM은 뭐 하는 거며, 디자인은 뭘 하는 거며, 그래서 기획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정책서는 어디 있고, 예외 케이스는 다 나온 거야? 네. 이건 디자이너가 다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디자인 인사이트가 완성되면은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화 방안이 필요한데, 그걸 디자이너가 다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키를 쥐어줘야 됩니다. 디자이너가 계속 들고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다 해서 남주는 것까지가 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네, 이렇게 선행 디자인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는 비저닝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디자인 조직에서는 이 비저닝 프로젝트를 실제 운영 과제를 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디자인의 거장 하라케냐 또한 디자이너의 새로운 역할로 미래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처럼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꼭 현재 문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배포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감각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배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버려지는 디자인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더 멀리 보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을 보는 디자이너 차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